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를 모집할 때 다양한 사용처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 항목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 효능감이 또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이제 일반 기부형,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것이 있고 지정 기부형은 목적에 맞게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려 95% 이상이 선택을 합니다. 효능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안이 되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목적을 공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이제 모금하는 방식인데 현재 법적 체계에서 이게 지침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지방 소멸 목적에 맞게끔 모금을 한다면은 또 수요자들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1788개 중에서 97.7% 한 1746개가 분야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한테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1차적인 고민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본의 포털에 들어가면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이제 10개 내외의 분야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해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한 25.7%, 일본은 이제 GCF라고 해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딩 형태가 이제 15.9% 정도. 아직은 이제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이제 지정 기부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분야를 지정하고 또 특수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부를 유도한다면 모금액을 증대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대도시권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심형의 기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사업 발굴은 대도시권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게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낸 기부금이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저는 지금 현재 0세에서 1세까지 부모 급여라고 해서 2020년에 70만 원까지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 급여를 받은 가족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한 50여만 원의 돈을 제외한 17만 원 정도의 차액을 받는데 이게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는 애들을 안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애 보육 가정이 많이 좀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성장 과정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어르신들한테 틀니 아니면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지원 뭐 등등의 사업들은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고향사랑 기금 목적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육성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 내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분야에 가장 쓰고 싶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방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를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자체 기금과 중복 사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부분이 포괄적이라서 중복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성화된 기금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은 유효한 개발이 가능하지 싶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폐강 지역 개발 기금 사업. 정말 낙후된 지역을 다시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기금이 있고요. 또 경남 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폐가 공가 활용 지원 사업으로 기금을 쓰는 사례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가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제주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그리고 무장애 산책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금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기금 사업을 활용한다면은 모금도 잘 되고 또 유용하게 지역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금 사업도 저는 소비형 투자형 사업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 지역 주민들에게 시혜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의 청소년 육성을 하는 부분들, 해당 지역에서의 정주형 지원책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청년층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 사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타 기금과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역시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기금 사업을 발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사중복성을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선제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성격이 유사한 기금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또 뭐가 있을까?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금이 10년간 이제 매년 1조씩 해서 10조가 89개 지역으로 내려갈 텐데,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이 기금 통해서도 발굴하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이러한 인구 감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역 청년들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스테이할 수 있게끔 하는지, 이런 부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에 기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